조사 결과 50대 남성은 52.3%, 여성은 53.9%로 우리나라 50대 절반 이상이 비만이라는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50대 남성의 경우 20대보다 비만이 2배 이상 많았고 여성의 경우에는 20대에 비해서 무려 7배가량이나 많았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살이 찌고 있다는 것. 그것은 바로 내 몸 안에 성인병의 씨앗을 키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비만인 사람들은 성인병을 얼마나 갖고 있을까? 제작팀은 인터넷으로 신청받은 비만인 30대 8명에게 성인병 검사를 실시했다. 평균 34세의 젊은 나이에도 당뇨 수치가 높은 사람이 2명,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이 3명, 혈압이 높은 사람이 1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 결과 비만인 사람들의 성인병 발병률이 정상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만이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이런 것들을 일으켜서 결국 이런 것이 동맥경화를 일으키고 심장병, 중풍을 일으키니까 상당히 중요한 원인이 되고요. 그 외에도 뭐 관절염, 퇴행성 관절염이라든가 통풍 관절염도 많이 일으키고요. 그다음에 요통, 그다음에 암, 뭐 유방암, 대장암, 자궁내막암 이런 것들은 비만하고 많이 관련 있는 것으로 다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날 검사에서 주목할 만한 사실이 드러났다. 163cm에 60kg으로 보통 체격처럼 보이는 대미숙 씨. 그러나 그녀의 복부 TC 촬영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다. 예, 이분은 그 키하고 몸무게로 계산한 체질량 지수로 봐서는 22.9로 그 정상 범위에 해당되십니다. 그래서 별 문제 없는 그런 타입이신데 실제로 CT를 찍어봤더니 이 내장 지방과 피하 지방 비율이 0.74로 나와서 상당히 고도의 그 내장 지방 비만이거든요. 뚱뚱해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내장 지방이 적은 오지선 씨는 정상이었지만 내장 지방 비율이 높은 대미숙 씨는 고지혈과 당뇨 증세를 보였다. 그것은 내장 지방이 각종 성인병을 일으키는 원인이기 때문이다. 내장 지방은 먼저 인슐린을 관찰하는 췌장의 역할을 발휘해 당뇨병을 유발시킨다. 그리고 심장에 피와 산소를 공급하는 관상동맥을 좁혀 각종 심장 질환과 뇌졸중까지 일으키게 된다. 그런데 성인병으로 이어지는 내장 지방은 운동으로 쉽게 뺄 수 있다. 3주간의 운동을 통해 체중 감량에 성공한 이강춘 씨. 운동 후 가장 먼저 줄어드는 것은 바로 내장 지방이다. 그러므로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복부 비만에서 벗어나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최근 놀랍게 변한 모습으로 방송 활동을 재개한 코미디언 김형곤 씨.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건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옛날에 비해서는 굉장히 건강해졌죠. 옛날에 여러분이 기억하시는 공포의 삼겹살 120kg에 허리 48일 때 정말 참 대단했었는데 지금은 그래도 한 30kg 다이어트를 해서 그의 건강에 대한 관심은 그가 출연하는 프로그램 곳곳에 녹아있다. 제가 이 엄지발가락 보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그는 바쁜 방송 일정 속에서도 틈틈이 헬스장을 찾는다. 지금의 그에게서 100kg이 넘던 예전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제가 옛날에 120kg에 허리 48일 때 사실 그때 당시 남들은 제 몸을 보고 막 웃었지만 저는 그 당시 하여튼 제 몸이 거의 성인병 백화점이었거든요. 뭐 고혈압, 당뇨, 뭐 동맥경화, 뭐 하여튼 우리가 알고 있는 성인병은 거의 다 제가 앓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만 뭐라도 금방 피곤하고 그다음에 뭐 자주 아프고 씩씩대고 헉헉대고 그러니까 그 당시 코미디언으로서 인기는 끌었을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불행하고 힘들은 생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건 아니다. 내가 오래 살아야 되겠다. 건강해야 되겠다. 그래서 불과 5년 전만 해도 공포의 삼겹살이라는 별명은 그의 이름 앞에 늘 수식어처럼 따라다녔다. 그 당시 살을 빼기 위해서 온갖 다이어트 방법을 써보았지만 실패로 돌아갔다. 그러던 중 그가 찾은 마지막 돌파구가 바로 운동이었다.
그는 운동을 시작한 지 1년 만에 무려 32kg 감량에 성공할 수 있었다. 몸무게가 줄어들자 성인병도 말끔히 사라졌다. 제가 사실 살 빼려고 뭘 안 해봤겠습니까? 뭐 사우나 가서 그냥 1시간씩 있어본 적도 많고, 또 뭐 황제 다이어트다, 무슨 다이어트다, 뭐 반창고를 붙이면 된다, 뭐 랩을 두르면 된다, 수도 없는 걸 다 해봤지만 역시 가장 다이어트의 원칙은 운동입니다. 운동을 하면서 하루에 일정량 땀을 흘리면서 살 빼면 생활에 즐거움도 있을 뿐더러 살 빼는 보람도 있고 가장 요요 현상이 안 온다는 것이죠. 그럼 운동을 꾸준하게 지속하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올해 46살인 강태진 씨는 매일 아침 집 근처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달린다. 그에게 운동은 가장 중요한 일과다. 운동을 즐기고 있는 지금의 모습은 15개월 전만 해도 전혀 상상치 못한 일이었다. 90kg의 복부 비만이 심했던 강태진 씨. 그 당시 운동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었다. 15개월 전이었거든요. 그때 한 90kg 가까이 나왔었거든요. 그리고 혈압도 너무 많이 나가, 한 190 정도, 막 신경 많이 쓰고 그러면 190 정도 나는데. 그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가는데, 문득 그 자리를 갖다가 막 찾아서 이렇게 어디에 앉을 것인가, 막 문득 그게 막 두리번 거리는 거예요, 제가. 그래 문득 그래서 제가 느낀 거예요. 아이고, 나도 이게 중년 아줌마들랑 똑같이 닮았구나. 내가 왜 이래 약해졌는가. 운동 시작 15개월 만에 20kg이 빠지면서 건강을 되찾은 강태진 씨. 그는 운동을 마치고 집에 오자마자 책상 앞에 앉는다. 오늘 하루의 운동량을 기록하기 위해서다. 그의 노트에는 그날의 운동 시간과 운동 종목, 건강 상태 등이 꼼꼼히 기록돼 있다. 일지에 보면 저희 이제 혈압들 이제 변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체중 변화한 것들, 그다음에 이제 감량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좀 길게 또 운동을 해줄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몇 킬로 정도 달렸는가, 달리면 이렇게 이제 체중 감량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거든요. 이렇게 쭉 했고. 거창한 그런 목표보다는 이제 확실한 목표, 한 달에 2kg 정도 감량하겠다 하고 난 다음에 일주일 단위로 계획을 세워서 꾸준하게 매일매일 그 실천해서 나가는 게, 그게 이제 확실하게 오랫동안 꾸준하게 운동할 수 있는 비결 같습니다. 성인병과 비만을 극복하는 길, 그 길은 결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부터라도 운동이 생활의 일부가 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그리고 운동을 꾸준히 해나가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종목을 사람마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목을 선택해야 되고, 또 운동 파트너가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부부끼리 같이 간다든가 가족끼리 아니면 친구끼리 이렇게 해서 같이 운동을 하면은 서로 격려도 되고 좋거든요. 그리고 기후가 나쁘거나 그럴 때는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운동을 좀 이렇게 개발해 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려면 이렇게 재미있게 파트너랑 같이 하는 거고, 운동을 하지 않더라도 평상시에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방법으로 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 인터넷 홈페이지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운동에 대한 궁금증을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관절염 환자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흔히 관절염이 있으면 되도록 움직이지 않고 관절을 쉬게 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관절염의 정도가 그리 심하지 않고 또 만성적인 경우에는 반드시 운동을 해줘야 합니다. 운동으로 관절염을 낫게 할 수는 없지만 근육과 인대 등 관절 주위의 조직을 강화시킴으로써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통증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저녁에 하는 운동이 살 빼기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운동은 아침 운동보다 저녁 운동이 심장에 부담을 덜 주고 살을 빼는 데도 약간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 차이는 아주 작습니다. 아침이든 저녁이든 운동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보다 살 빼기 등 훨씬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뒤로 걷기에 대한 궁금증인데요. 뒤로 걷는 것은 평소 자주 쓰지 않은 근육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점이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근육을 다친 환자들에겐 뒤로 걷기가 훌륭한 재활훈련의 하나로 활용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균형을 잡기 어려울 뿐더러 빨리 걷는 등 충분한 운동량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일반인들이 굳이 뒤로 걷기를 고집할 필요는 없다고 하겠습니다.